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6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99% 하락했습니다. 둘 다 이제 또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뭔가 일주일이라도 좀 시원시원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움직임이 기미가 보이진 않네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환율도 굉장히 좀 불안해지면서 오늘은 이제 일본의 엔화가 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또 충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계속 코스피 2600선, 코스닥 800 중반선이죠. 네, 중후반선에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은 또다시 외국인 투자자 2천억, 기관 투자자 8천억 정도 코스피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양쪽 다 1,000억 이상씩 매도를 하면서 크게 좀 누르는 그런 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듯한 추세를 좀 반전시킨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60일선을 또 넘지 못한 채로 이 21선 사이로 지금 강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61선을 도전을 한번 했지만 이대로 또 쭉 떨어지는지, 네, 아니면은 적당히 이제 좀 그런 엔화에 대한 위기감, 그런 금리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면서 계속 상승 추세로 다시 이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장은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좀 오늘 과대 낙폭을 좀 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북한 리스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틀 뒤면 이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옵션 만기일에 대한 청산을 위해 또 이제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보통 이제 이틀 전부터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오늘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뭐 크게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는 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장이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하락했지만 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해외 증시도 막 같이 폭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뭔가 부분적인 그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강하게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이대로 확인을 했고, 네,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꾸준히 또 이제 기관 투자자가 빠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네, 3일 연속 좀 매도를 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잘 이제 좀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대로 이제 21선으로 바로 내리꽂았고요. 코스닥 지수가 뭐 크게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21선, 61선 아래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이대로 추세를 이어서 네,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바닥 라인 쪽으로 떨어지는지 뭐 그 정도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네, 꾸준히 또 매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이대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증시 분위기 좋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추세를 계속 좀 올리면서 네,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그리고 고점도 같이 높아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사실 지금 또 반등하는 시기가 맞고요. 이렇게 또 반등을 시간을 두고 한다기보다는 또 빠르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또 어디까지 치솟는지 네, 계속해서 이런 환율 자체가 좀 흔들리면 굉장히 좀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간에 이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그렇고 뭔가 이 분위기 자체가 계속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 템포를 좀 길게 가지자라고 매일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을 보게 되면 오늘도 네, 나스닥 다우 또 내리고 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곡물이라든지 에너지 자원들을 계속해서 무기화시키다 보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서 돈을 빨아들이면은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좀 변수가 생기다 보니 그게 이제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제 돈을 급격하게 빅스텝으로 계속 진행을 하자니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FOMC는 그렇게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런 반응이 보면 앞으로도 빅스텝을 계속 인상했을 경우에는 빅스텝으로 계속 진행했을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지수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장이 좀 안정화가 되었을 때, 장이 반등을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혹은 지금 투자를 아예 그만두는 것이, 그냥 가볍게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죠. 아무튼 저는 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뭔가 깔끔한 느낌은 없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50원 하락해서 1.76% 하락했고요. 19,5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또 크게 하락을 해버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시장 따라서 하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답답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도 거래량이 없고 그리고 계속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뭐 계속해서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시장이 확실히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좀 힘겨운 그 장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전체 종목을 다 보았을 때는 이 원전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모두 지금 거의 전 종목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물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힘들고요, 이것들이. 근데 이제 뭐 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H 넥심 뭐 이런 우주 산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우주 발사체를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저렇게 테마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원자력에 대한 테마도 지금 숨죽이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템포가 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식으로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전체가 내리더라도 저렇게 관심 있는 테마들은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은 분명히 소스가 좋은 소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좀 이제 하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방향은 틀리지 않았고요. 그게 뭐 뜬구름 잡기식의 얘기도 아니고요. 이미 이제 산업이 실천이 되고 있고 산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결국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우주산업 이런 종목들도 지금 들어가시면 이제 물리는 거죠.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고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았지만 그런 이제 발사체를 발사하고 나서는 또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오르고 미리 좀 이제 소식이 나오고 나면 떨어지는 뭐 그런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저런 의미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한다면 원자력에 대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자력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건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엊그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지금 현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거죠. 그래서 요때와 요때는 이제 산업이 살아나고 재무가 개선되고 신사업에 대한 진입을 목표로 했다면, 요때는 이제 이 산업에 대한 가시화와 그 다음에 성장성, 이 산업이 이제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거기에 대한 실적 반영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체를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 12조, 13조는 아직도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EWR에 대해서 이번 달 혹은 뭐 다음 달에 해서 걸쳐가지고 6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될 텐데, 그 가격은 이제 9,1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9,100원 정도가 600만 주가 상장이 될 텐데요. 그 600만 주가 상장이 되면 아마 시가총액은 한 6천억 정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뭐 13조에서 14조 정도까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형성이 될 텐데, 뭐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리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가치는 적어도 이제 20조는 돼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이 적어도 20조 이상은 치고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3만 원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업이 뭐 흔들흔들거리고 아직까지도 이 원전에 대한 혹은 뭐 신사업에 대한 그 기조가 지지부진했다면, 당연히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런 횡보 흐름,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렇게 성장성이 불확실한 기업에, 재무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기업에 제가 이렇게 투자할 이유는 없었을 거고요. 제가 보고 있는 그 흐름은 이미 이제 일요일이었죠.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방향이 확실히 지금 딱 잡혀졌고, 그 산업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들이 지금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정책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요. 지구 전 공동체가 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나 기술에 대한 독점성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재무가 뭐 조금 아직도 차입금이 좀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 현재가 어떻게 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300%에서 지금 이제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아직도 부채 비율이 100%다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변화하는 델타죠. 델타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성장에 대한 그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면 계속 이제 이 주가에 대한 가치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도 상승하고 회사채도 이제 400억 모집을 했는데 800억이 모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산 기업 입장에서도 테스나를 갑자기 인수를 했죠. 아무리 그 반도체가 좋다고 한들 그렇게 무리하게 반도체를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이 내부적으로 지금 그룹 자체가 이제 숨통이 트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산이 꽉 잡혀 있었던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 시절 두산 건설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꼬였었는데, 지금 이제 그 건설 관련 그런 이제 수익이 조금 적은 파트들은 다 이제 매각을 해버리죠. 지금 상황에서 두산 박곡도 1,600억인가요? 매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두산 건설도 2,500억 정도였나요? 그때 매각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메카테까지 1,050억에 매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 대금들과 회사채 발행, 그 다음에 유상증자 대금까지 해서 어느 정도 꽤 이제 유동성 자금이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제가 그때 공시를 보았을 때는 이제 올해 돌아오는 그 부채에 대해서는 이미 부채에 대한 그 자금은 유상증자로 꽤나 이제 다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는 올해 더 이상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실. 근데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 시야를 가지면 자꾸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누르는 게 왜 이렇게 눌리지? 네. 이 시작을 왜 내려가지? 왜 눌리지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왜 눌리지라고 했을 때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공매도가 눌리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부적으로 악재가 있나, 아니면은 산업이 이제 이 원전이 문제가 생겼나. 그런 이제 막 그런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딱 이제 바라보고 있으면 좀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오면 거기에 막 이 삘이 꽂혀가지고 네, 이 종목 전체가 그죠? 이 산업 전체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을 그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이 일봉을 이렇게 뭐 하루하루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그냥 월봉 키시고 월봉에 대한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20월봉선, 황금선이라고 하죠. 21선은 그죠? 근데 20월봉선도 사실 뭐 황금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요. 뭐 지금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월봉선도 계속 이제 이 자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18,500원 정도. 네, 그래서 이 라인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 전체 박스권을 깨고서 네, 뭐 이렇게 떨어진다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 하락이.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맨 바닥이 완전히 깨져버렸을 경우에는 우리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네, 계속 이제 이 라인 자체를 유지하면서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3차 상승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트만 보고 예상을 하면 사실 뭐 점쟁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올라갔던 이 계단식 상승에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테마 추가를 네, 풍력, 태양광 추가를 했고 요때는 한미 원전에 대한 동맹 강조, 네, 강하죠. 그래서 요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때 이제 협력을 한다.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미국과 협력, 그 다음에 SMR 구체화, 그 다음에 뭐 수소 뭐 산업에 대한 구체화, 그 다음에 이제는 원전 산업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이때는 실제로 이제 대형 원전 수주가 곧 다가오고 있다. 네. 이제 가시화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기대감 뿐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가시화가 되고 시장이 실제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도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이게 뭐 언제 올라가는지는 뭐 우리가 계속 기다리지만 네, 올라갈 거다 하고 기다리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테마도 막 돌아가면서 사실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 테마가 거의 다 내리고 있거든요. 특별한 테마 빼고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다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강요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 원전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 결이 맞으시다면 충분히, 들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뭐 원전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수소도 괜찮고요. 최근에는 네, 반도체도 결국에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루고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업 전체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직전에 있는 그 산업이 흐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반도체가 뭐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없고요.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 그쪽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이제 이번에 팍 뜨면서, 네, 그거는 이제 시작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산업 전체가 그렇게 확 불이 붙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일봉 차트는 더 분석해봤자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뭐 더 떨어지든 아니면 반등을 하든 뭐 그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양호선 겨우겨우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 지지를 하면서 일단 뭐 며칠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22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36만 주 매도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에서 또 매도가 슬슬 시작되었죠. 지금 5월 31일부터 금융 투자발 매도 물량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같이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번 달 말까지, 네, 그리고 7월 3일에 이제 EWR에 대한 상장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이전에 유상증자라든지 1WR 상장이 진행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 금융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네, 결국에는 그 매도 물량이 공매도화 되었었고, 그 공매도와 신주 상장 물량을 교환하는 그런 트레이딩 방법이 쓰여졌었다. 근데 이번에도 600만 주 정도가 이제 신주 상장이 될 예정인데, 그 물량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두 세력이 매도를, 네,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더 이 3일 정도 매도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계속 매도가 나오는지. 연기금 투자자는 다행히 이제 매도를 멈추었고 5만 주 정도 매수를 좀 했고요. 일단 뭐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6월 중순쯤에도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지, 네, 저런 외국인 투자자, 금융 투자가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연기금 투자자는 뭐 크게 뭐 이 최근에는 좀 매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번 올해 년도는 뭐 또이또이, 그죠? 거의 뭐 비슷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누적으로 보면은 제로고요.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제 주식 등의, 네,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나왔고요. 대상자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입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이죠. 근데 이제 비율을 보시면 직전 보고서에는 6.57%였는데 이번에는 5.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이냐? 근데 사실 보시면은 직전 보고서에는 3,454만 주였고 이번 보고서에는 3,493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수가 늘어났다. 40만 주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전에 이제 이 6%대에서는 이제 그 신주 상장이 좀 진행이 되었었죠. 그때도 그렇고 이제 1WR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신주 상장이 진행된 것에 대비해서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주식 수량이.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5.5%대를, 네, 지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더 이상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보유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은 보이진 않고 있고요. 현상 유지 정도,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이제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 정도면, 네, 충분히 지금은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다 설명드렸고, 네,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또 늘어났었죠. 지금 보시면은 130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는데요. 6월 2일 또 이제 1390만 주.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딱 이제 이 31일 기점으로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그 JP 모간 이런 쪽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수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량에 대해서 또 공매도를 때려서 그런 수량을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매도를 때리고 나면 결국엔 또 EWR에 대해서 참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뭐 일석이조죠. 그래서 뭐 그런 이해관계가 빨리 좀 끝나야지, 네,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6월 달도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또 질질 끌 것인지 EWR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까지 끝나고 다음 주부터 해서 또 이제 EWR에 대한 신주 상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쌓아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1거래량은 여전히 또 평소보다 또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활발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네, 며칠 더 확인하고,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 대차장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이제 공매도 장고와 또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일단 300만 주 정도 늘어났고, 그 뒤부터는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대차 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이제 예비 그 신규 공매도도 크게 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더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추적 물량은 마이너스 30만 주, 35만 주, 외국인 당일은 마이너스 15만 주 정도. 그래서 조금 마이너스가 줄었고요. 보유율 자체는 9.6%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네, 뉴스킬 파워가 이제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네, 그 이끌 충분한 자본이 있다라고 이제 그 IR을 개최했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첫 설명회를 이제 6월 3일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미국 시간으로 이제 6월 3일이기 때문에 6월 4일 정도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미래의 광범위한 에너지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다. 그럼 자본은 얼마인가? 이제 3억 4,1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이제 3억 8,370만 달러의 자본을 확충을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거의 뭐 4조에서 5조 사이죠. 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금액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충분히 첫 프로젝트, 그 다음에 추후 프로젝트 진행함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10개국과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위한 18건의 협약을 체결했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미국 아이다호주에 SMR 건설 추진 중인 UAMPS 프로젝트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데어리랜드 파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 국영 전력사 SNN, 폴란드 KGHM 등과 SMR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다 호주 외에도 구체적으로 네, 세 군데가 더 지금 협약을 체결을 했고, 나머지 이제 10개 국가도 이렇게 다른 네, 협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SMR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이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사를 보면 뭐 3세대, 4세대 해가지고 SMR을 이제 지금 열심히 다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약을 하고 4세대 뭐 초소형 SMR 혹은 뭐 소듐 SMR 이런 거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되지만 그 미국 원자력 네, 안전 규제인가요? 네, 규제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그 인정을 해준 그죠? 설계를 인증받은 SMR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당장 상용화를 진행할 수 있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개발 중인 모델들은 한참 뒤에 그죠? 2020년 후반대 정도에나 이제 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빨라도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 동안 지금 뉴스케일 파워는 계속 이제 비즈니스를 할 거고, 네, 향후 이제 6년, 뭐 7년 그 이상 동안 계속해서 유리한 선점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웨스팅하우스의 사장단이 네, 방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수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이제 갑작스럽죠, 소식이. 그래서 세계 원자력 사업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전력 공기업과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한다.
그래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등 전력 공기업과 차례로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소식이 조만간 들려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채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장 이제 그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이것들이 지금 이제 빠르면 이제 내년에 이제 입찰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는 이제 올해 안에 그게 입찰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원전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조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그 내부의 원자로 내부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그 제조 기술과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협력을 해서 진출을 한다. 뭐 그런 이제 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매각된다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 네,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최대 주주가 지금 이제 캐나다 쪽의 그 지주사였죠. 그래서 그 지주사가 뭐 사실 뭐 지주사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매각 관련된 것은. 근데 사장단이 와서는 아무래도 협력 관련된 거라면 앞으로 추후에 지금 당장 다가올 수 있는 그 수주건에 대해서, 네, 협력을 진행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 기사를 보게 되면 폴란드 원전 수주전을 이제 승부수로 띄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정말 의미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 정책이 여기 다 나왔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MR 연구를 진행 중이고, 그걸 이제 2028년까지 표준 설계인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기술을 이제 폴란드에도 제공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강점, 당연히 이제 비용이 상당히 이제 저렴하죠. 미국이라든지 프랑스에 대비해서 그 공사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때도 비교했을 때 원전 하나를 짓는데 지금 원전을 짓는데 프랑스는 10조 정도 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거의 뭐 5조 정도였나요? 상당히 이제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UAE 바라카 쪽 그 4기를, 네, 공사를 진행하는데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발전소 건설을 이제 감독을 했는데 4년 정도 걸렸다. 예정대로 프로젝트를 잘 수행을 했다. 그래서 폴란드 사업을 수주했을 경우에도 2029년에서 2033년 이렇게 4년 동안 완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UAE도 1400메가와트급 4개였는데요. 그게 총 사업비가 21조였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렴하죠. 하나당 거의 5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뭐 이런 미국 이런 것들 그 공사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저렴하고요. 아무래도 공사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출 신용기관이죠.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비의 약 49%를 책임질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그 사업 비용이 거의 이제 40조 원 규모인데 50%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조는 국가에서 대주겠다. 친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20조는 국가에서 대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 6기인데 이게 UAE 쪽에서는 4기가 21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40조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30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 중에 15조를, 네, 국가에서 대주고 나머지 15조를 이제 폴란드 쪽에서, 네, 그렇게 대주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폴란드에서 정말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 대비해서 이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방안을 해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필리핀과 같은 이런 이제 다른 국가도 필리핀 원전도 수주가 가능하다.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 필리핀에 대한 이 원전 건설 재개죠. 정확하게는 신규 원전이 아니고 기존에 멈추었던 공사를 재진행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미 이제 필리핀 정부에다가 이 건설 재개에 대한 비용을 제출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저렴하게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그런 우호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필리핀 원전에 대한 수주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가시화되고 있는 수주가 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SMR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해외 그 대형 원전 수주를 했을 때도 그 내부 기자재, 그죠? 내부 원자로 같은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네, 지금 급격하게 수주량이 늘고 네,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지금 원전 시장 하나만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그다음에 뭐 가스터빈 시장도 지금 이제 국내 특히 이제 이 국산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블레이드라든지 아니면 가스터빈 쪽 지금 그게 거의 다 외산이기 때문에 지금 국산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국산 비율을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6월 달이면 또 이제 그 완도 해상풍력의 그 블레이드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블레이드는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8메가와트급 또 이제 실증도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런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그런 기술력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 그렇게 네, 강요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런 종목들 발굴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네, 뭐 꾸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시장 상황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저도 네, 지루하고 계속 뭔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재미없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한 방은 확실히 있다. 네, 그걸 강조를 드리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숨죽이고 우리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어서 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좀 힘든 시기이지만 네, 여느 때와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여름도 잘 버텼고, 올 여름도 잘 버틸 거고, 뭐 재작년 여름은 제가 리뷰를 했었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